오늘도 크게 웃으면서 즐겁게 오늘 시작합니다. 자, 먼저 골반 교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여자분들 앉는 자세를 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습니다. 자, 이쪽에도 반대쪽으로도 넣고요. 해서 손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 골반을 교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갔으니까 내려줍니다. 감, 사, 함, 미, 다, 더, 부, 힘, 미, 다. 이러면 10번이니까 이제 30번 하는 겁니다. 감, 사, 함, 미, 다, 안 돼. 분, 힘, 미, 다, 더, 분, 힘, 미, 다, 감, 사, 함, 미, 다, 더, 분, 힘, 미, 다. 자, 반대쪽으로 10번 하겠습니다. 5번에서 한 10번 정도 하면 됩니다. 감, 사, 함, 미, 다, 더, 분, 힘, 미, 다. 야, 오늘 너무 잘하시네. 자, 이제 오장육부를 교정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붙여서 크게 벌리면서 가, 사, 하, 미, 다, 더, 부, 이, 미, 다. 자, 이제 이렇게 아령을 들었다 생각하시고 쭉 들어 올립니다. 손목을 이렇게 꺾습니다. 감, 사, 함, 미, 다, 더, 분, 임, 미, 다. 이렇게 해서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질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운동도 많이 못 하시고 하셔서 아마 체중이 좀 부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2kg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오겠죠. 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뭘 안 먹으면 되겠죠. 안 먹으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3가지를. 3가지 뭘 안 먹으면 될까요? 술. 네? 술. 술. 또 커피. 예, 또 고기. 와, 맞췄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드시면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제 맞습니까? 예. 그럼 맞으면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여기 조금 힘드신 분은 제가 해본 방법인데 제가 안내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6시 이전까지 드실 걸 다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6시 이후에는 음량탕을 드십니다. 음량탕이 뭐냐면 따뜻한 물을 먼저 붓고 차운 물을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가 위에 이렇게 돌면서 물의 에너지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량탕이랍니다. 그 물을 계속 배가 고플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드시는 것보다 소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축적되는 양이 많아서 우리가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몸에 부종이 있는 거죠. 부종.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림프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호르몬 대사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다가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라고, 질문을. 근데 질문을 할 때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분한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원장님한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을 만한 분한테 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눈을 감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방법을 제가 저번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도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아니면은 잠을 자기 전에 질문을 해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느낌이 옵니다. 그게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숨을 쉬게끔 하는 진짜 자기 자신에게서 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숨을 쉬게끔 하는 게 진짜 자기 자신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자기는 몸뚱이가 자기 진짜 자기입니까? 숨을 쉬게끔 하는 게 진짜 자기입니까? 예? 숨을 쉬게끔 하는 게 진짜 자기죠.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인데 눈에 잘 안 보이죠. 숨을 쉬게끔 하는 거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이야기하고, 서양에서는, 요즘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죽지 않고 100%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럼 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플까요? 그죠? 왜 아플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제품 설명서를 잘 몰랐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픈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픕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아프잖아. 그죠? 근데 아프게 되는 것은, 우리 몸은 쉽게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리가멘트, 인대가 있고요.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텐던이라는 게 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근이라는, 근육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근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막이라고 이야기하고 파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통증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우리 근막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따뜻해지면 부드러워지고, 따뜻하지 않고 차워지면 굳어서 부드럽지가 못해서 움직일 때에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만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기 전에 운동을 해서 열을 좀 올려주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70%의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인데 소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온도를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가정에서 보관할 때 끓여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금을 쳐서 짜게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온도를 높이는 것과 염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혈액의 염성을 조절해 줘야 되고 온도를 높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차워지면은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면은 통증이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할 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 또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우리가 어린 애들이나 우리가 보통 놀라거나 하면 배꼽 주위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이렇게 명치 쪽으로 탁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릴 때 배가 아플 때 어머니들이 배를 만지면서 어머니 손은 약손, 길동이 배는 똥배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뜻하게 에너지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서 통증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어깨를 감싸서 따뜻한 핫백으로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어 있거나 급성기, 금방 삐었거나 통증이 아주 심하게 급성으로 금방 삐었거나 해서 부었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안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열이 있느냐 차오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온도가 떨어져서 차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찹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면 통증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에서 다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걸 따뜻하게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침을 맞는다든지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활 속의 지혜, 그 다음에 생활의 팁을 하나 안내를 해드리자면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할 때는 왕소금을 볶아서 자루에 넣어서 찜질을 하시면 통증이 빨리 가라앉으면서 부기도 빨리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다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솔잎 찜질도 관절이 붓거나 아플 때에 솔잎을 쪄서 자루에 넣어서 하시면 통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의식과 무의식을 소개하면서 이 우리 생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뿌리 생각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100% 건강하냐, 그 뿌리 생각이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내가 무릎이 아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임상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찾아낸 원칙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답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치료를 하면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동안에 또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여러 분들의 경우를 관찰해 보면서 어떤 분은 금방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왜 금방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금방 빨리 나으신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안내해 줬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신 분들은 바로 나았고, 제가 안내해 줬던 방법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통증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내지는 좋아졌다 하더라도 재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은, 그래서 의식은 생각했다가 생각하지 않았다가 생각했다가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의식. 생각하지 않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힘이 의식보다는 요즘 과학자들이 말씀하시기로는 95대 5 정도, 그 정도로 무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끝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내가 어떤 것이 저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건강에, 내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생각 하나가 내가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이 바로 뿌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생각을 100% 긍정으로 100% 건강하다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고 내가 듣게끔 하고 숨을 쉬게끔 하는 이것은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고 알게끔 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센 대빵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쑥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쑥 올라오는, 그럴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와, 갑자기 저 사람 얼굴을 쳐다만 봤는데도 기분이 나빠지는 현상이, 화가 날 때가 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생각이 나는 것이 있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을 보통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장이. 언제? 지금 이전까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쏙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을 100%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느냐, 건강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모든 분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우주는 에너지로 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끌어당겨져 와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팁 하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결과는 감정이더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웃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내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 우리 손자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결과가 감정으로 내한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활의 지혜 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의 감정을 먼저 땡겨서 내가 감정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 시험을 쳤다. 그러면은 합격했을 때의 감정, 결과를 먼저 내가 지금 시험 치면서 결과의 감정, 기뻐하면서 합격되어서 감사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오늘의 팁.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즐겁고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생활하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게 웃으면서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박수 치면서. 그러면은 처음 시작을 웃으면서 하루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끝은 결과는 반드시 웃으면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으시면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치면서 또 마무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하하